안녕하십니까? 최근 독살설과 처형설 등 각종 신변 이상설이 제기되었던 김경희가 등장하면서 인물의 진위 여부부터 시작하여 각종 논란과 의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김경희가 실제 6년 전에 처형됐던 장성택의 부인이라면 왜 하필 지금에서야 나왔는지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일성부터 시작하여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체형을 보여주는데 백두산에는 돼지가 많이 사는 것일까요? 북한 내부에서 김씨 일가가 권력을 계속하여 세습하면서 자칭 백두혈통으로 우상화하며 포장하고 있고 김경희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김일성의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일의 유일한 친동생이고 김정은의 고모로서 김정은 체제 집권 이후에 후견인 역할을 했던 김경희가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2013년 9월 9일 이후 약 6년 만으로 건재함을 가시하면서 선대로부터 이어지는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행보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1월 26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경희는 김정은과 함께 정권 수립 65주년을 기념해 열린 적의군 열병식에 참석하고 삼지연 극장에서 기념 공연을 관람했는데 수행한 간부 중 최룡의 다음으로 김경희를 호명했고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 옆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2013년 12월 남편 장성택이 반혁명 분자로 공개 처형된 이후 모습을 감추면서 숙청설부터 자살설까지 많은 추측이 제기되었지만 공개된 사진 속 김경희의 모습은 건강이 크게 나빠 보이지 않았으며 정보 당국의 정보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칭 3세대 백두혈통이라 주장하는 김정은이 군부 결집이라는 목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고모 부인 장성택을 처형했는데 2세대인 김경희를 살려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경희는 김정일 사망 후에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2세대로 김정은이 백두혈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며 살아있는 백두혈통의 결집을 대내외에 가시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씨 일가가 모두 건재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고 김정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김경희의 등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1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경희 전 비서가 2013년 9월 이후 2329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났으며 최근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김여정과 함께 김정은에게 직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며 향후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호명하는 순서가 사실상 북한의 공식적인 권력 서열로 추측되는데 최룡해 상임위원장과 이일한 당 부위원장 사이 호명되면서 노동당 고위 간부들 사이에 언급된 배경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에게 백두산이란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근거지이며 김정일의 고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10월과 12월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면서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있고 식량난과 미국의 대북 제재 등에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룡해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이일하는 정치국 위인이며 김경희가 정치활동을 재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내부 결속을 더욱 확고히 다지려는 의도로서 백두의 혁명 정신을 강조하면서 정면 돌파전을 통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승리를 선언하고자 하는 김정은 입장에서 김경희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희의 등장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위 탈북자로 알려진 태영호 종 공사는 김경희가 6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후견 정치 종말을 의미하며 김정은 홀로서기 서막의 선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김정은 체제의 위기로 봐야 하는지 김정은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김경희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지난 6년간 김경희가 김정은 뒤에서 최고 고위급들을 관리하고 막후 후견인 역할을 해왔다고 가정한다면 갑자기 등장시킨 원인으로 김정은의 건강 악화가 아니라 반대로 김경희의 건강과 관련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라인은 대부분 7, 80대로서 많은 간부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꼰대, 수구 세력이 빠지고 김경희의 입김도 빠지면 김정은과 김여정 등 김씨 일가 3대가
독자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 정책에서 탄력성과 동시에 혼란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데요. 김경희는 46년생으로 올해 74세이고 지금 북한당 중앙에 남아있는 최룡해가 70세, 김영준이 71세인데 지금 북한 권력 서열에선 70대도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벌써부터 김재룡과 김덕훈 등 김경희가 전혀 모르는 간부들이 핵심 요직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 강경 정치의 한계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으며 공산주의 체제는 한 번의 혁명을 통해 변혁되기 사실상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세대 교체를 통해 무엇인가 새롭게 해보려는 시도들이 생기고 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 통제력을 잃으면 체제 전환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역사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소장파가 좌측 신호등을 켜고 경적은 요란하게 울리면서 실제로 우측으로 핸들을 서서히 돌리지는 않는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구와 이념은 퇴직하고 실용을 중시하는 소장파가 점차 권력을 잡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생리적인 변화이고 향후 10년 혹은 20년 내에 큰일이 일어나는데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통일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대북 지원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쌀부터 시작된 남북 협력 사업, 이제는 미국의 독자 제재에 반하는 개별 관광까지 언급한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번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됩니다. 1월 25일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은 어르신들의 75% 이상이 북한 고향 방문을 희망한다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이산가족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발생되는 방북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는데요.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그리운 고향을 찾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막을 수 없다면서 대면 상봉은 물론 생사 확인,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 면회소 개보수를 통한 상시 상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한은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의 주체에 끼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이는 문재인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갈등이 심화되는 지금 최근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거론하며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예고하면서 세계 각국은 북한의 사소한 움직임에도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1월 28일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인 루드 차관은 하원 군사의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의 그러한 위협에 대해 공격적 대응으로 선제 차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물리칠 목적으로 적절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순히 방어를 통해서만이 아닌 공격이 공격 대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북한이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았으며 북한이 다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험 발사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대화와 협상임을 강조합니다.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실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불법적 무기 개발과 경제 성장의 동시 달성 목표가 병존할 수 없음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이고 대북 압박이 없다면 실현 가능한 결과가 없을 것이고 북한의 경우 핵무기 보유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할 가능성도 큰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 나라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군사적 능력을 확산한 오랜 기록과 우리를 실제로 걱정하게 만든 확산자로서 이력을 갖고 있으며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에 매우 주목해야 할 우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참모직을 포함해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북한의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북한의 위험에 최우선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왜 유화적인 대북 정책만을 고수하는 것인지 더더욱 의문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장대로 어떤 약점이라도 잡힌 것일까요? 대한민국 언론 매체들이 심도 있게 보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과 대한민국의 갈등은 이전보다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6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으며 유엔의 사전 통보 없는 DMZ 출입을 지적하고 있는 지금 마땅한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군대는 다녀오셨나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랜 기간 개방을 하면서 주요 군사 기지 및 시설이 노출되어 있고 북한이 선제 타격을 실시한다면 독자적인 반격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쉽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